그동안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또 비어있는 데도 있으니까요. 아마 뒤에 자리를 조금 더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원을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마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 보니까 마음에 좀 편하지 못한 점이 되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해소를 해야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화를 내시면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한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만족하시고 그런데 이 나이가 드시면 말이죠. 생각하는 것은 바라보는 게 이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뒤로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고생한 거, 어렵게 산 거, 이런 좋은 추억, 나쁜 추억이 생각나고, 그 다음 뒤로 보면 자연히 이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하는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요새 또 정치적 상황까지 끼면은 여러 가지 마음이 편치 않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각 세대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니까 남이 간섭할 수가 없다. 자기 세대는 주권을 갖고 있다.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걱정한다고 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다음엔 충고만 할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혹시 김씨가 얼마 전 김씨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손 안 드신 분까지 포함하면 대충 한 25%. 우리나라에서 경주 김씨, 소위 신라 김씨, 그 다음에 가야 김씨 합치면은 전 인구의 한 20% 되죠. 20% 됩니다. 왜 제가 김치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은 이 한국이 이렇게 항상 이 소란스럽고 이 에너지가 넘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왕좌왕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 전진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이 어느 쪽 출신이냐 하는 것을 알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국인이 어디 출신입니까? 한국인들이 원래 이 한반도에서 살았습니까? 우리도 어디서 왔어요. 저 미국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1492년에 처음 상륙한 이후에 유럽에서 몰려와서 오늘의 미국을 남미를 만들었듯이 이 한반도도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은 아니죠.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살다가 이 한반도로 넘어왔습니다.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은 이제 대충 지금 알타이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 몽고의 서쪽 카자흐스탄하고 요 경계선에 알타이 산맥이라고 아주 큰 산맥이 있어요. 그 남쪽에서 살다가 한 5,000년 전부터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온 사람들, 이 마치 파도가 물결 치면은 이 축차적으로 들어오듯이 민족 이동의 물결이 이렇게 한반도로 밀려와가지고 신라, 백제, 고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몽고 고원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이 김씨가 있습니다. 이 김씨를 가지고 동아시아 역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 이렇게 김씨가 많으냐? 남북한 공이 왜 이렇게 김씨가 많으냐 하는 것이 아마 설명이 되고, 그 김씨의 성격과 요즘 대한민국의 성격이 좀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컨대 신라의 고분을 보면은, 신라에 가면은 경주 시내에 고분이 많습니다. 고분이 아주 근사하죠. 그 고분이 곡선이 아주 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특히 그 달밤에 제가 한 달 전에 경주 그 천마총에 가봤습니다. 여기 천마총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천마총하고 그 근방 고분지대가 대능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능원이라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밤에도 문을 엽니다. 제가 일부러 밤에 한번 가봤어요. 낮에는 여러 분 갔기 때문에. 아니, 달이 뜨고 그 선푸르한데 그 고분의 능선이 이 하늘하고 딱 어울리는데 정말 경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또 거기 있는 소나무가 참 잘생긴 소나무예요. 이 천마총이라는 고분은 1973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 발굴할 때 저는 국제신문 기자로서 취재를 했는데 이것은 아주 그 유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세계적 고분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우선 황금이 많죠. 황금, 금관, 허리띠, 귀걸이, 금이 많습니다.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고 외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금, 김씨, 김씨와 금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제 선조가 김할지죠. 김할지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김씨의 조상은 저 한나라 시절에, 한무제 시절에 김일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동아시아에서 이 사람이 김씨의 원조입니다. 김일제는 누구냐 하면은 흉노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입니다. 한무제한테 오로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주 청년이 잘생기고 하니까 사람이 아까워서 한무제가 자기의 경호 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원래 김씨가 아니에요. 성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무슨 성을 만들어줄까 하고 물었더니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알타이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럼 알타이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금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앞으로 김씨 해라. 이렇게 해서 김일제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 김일제 후손이 나중에 가면은 왕망의 그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멸종이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김말지 집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의 김씨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알지에서 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알지, 김알지. 그것은 알타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이다 보니까 알지가 됐다. 그래서 알타이라는 뜻은 금입니다. 그래서 이 김씨와 금은 관계가 많아요. 이 유목민족은 이동을 많이 하니까 이 뭘 움직일 때 가벼운 걸 가져가야 됩니다. 가벼운 걸 가져가면서도 그게 돈이 아주 돈이 돼야 돼요. 그것은 금이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항상 모든 가치를 집약적으로 담아놓는 게 금입니다. 황금입니다. 황금은 어딜 가든지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은 다른 기술은 몰라도 금 세공 기술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유목민족들은 금 세공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삼국 중에서 금 세공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 그럼 신라 김씨는 뭐냐? 그 고분을 만든 사람들이 신라 김씨죠. 우리나라에서 그 고분을 만든, 경주 고분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보통 3세기, 4세기, 5세기, 주로만 4세기, 5세기로 봅니다. 4세기, 5세기. 이 동아시아에서 4세기, 5세기는 굉장한 천하대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삼국지, 장비, 유비, 관우가 나오는 삼국지 시대가 그 다음에 누구로 통일이 되죠? 진나라로 통일이 되죠. 진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진나라로 통일된 그 삼국지 시대가 오래 못 가요.
한 80년쯤 가다가 보면은 저 북방에 있는 말 잘 타는 유목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가 열리죠. 5호는 뭐냐? 오랑캐 5종족이 중국을 쳐 내려와가지고 16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종족이 아마도 한반도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경주를 차지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고군입니다. 그 고군. 그 사람들이 김씨 시대를 연 거죠. 이 신라 보면은 박석김이죠. 박씨, 박역거세, 그 다음에 석탈해, 그 다음에 김씨 왕조가 나무랑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경순왕까지 계속되는데 그 김씨는 아마도 흉노족일 것이다. 흉노족. 흉노족이라 하면 기분 나쁜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서. 흉노란 말이 좀 험하고 하는데 원래 이 흉노, 몽고 이런 말은 중국 사람들이 유목민족을 비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흉측한 말을 뽑아가지고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같은 한족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성씨를 따라보면 이게 중국에서 나온 성씨니까 내가 중국 사람이다. 한족하고 가깝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한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